자, 그래서 오늘 채보라 다시 이제 시작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후배 그리고 이제 앞으로 큰 뜻을 품고 있는 우리 부승찬 박사. 네. 박사라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국방부 전 대변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박사 얘기를 하자면 본인이 이제 일반 시청자들은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냥 네. 국방부 전 대변인, 그다음에 네. 천공과 관계 있는 분 이렇게만 인식을 하고 있지. 네. 특별히 박사학위를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예. 특히 또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중동 지역 관련된 주제로 예. 논문도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북한과 이스라엘의 생존 전략이라는 오. 논문을 한 예, 6년에 걸쳐서 6년에 걸쳐서 문정인 교수님 특보 지도 밑에서 교수 예, 하시고 예. 예. 한 6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렇게 끝나요? 짧아요 그렇게? 아니, 아니, 어떤 이게- 분은 논문을 짧게 쓰는 분도 있던데 6년이나 걸려요? 아니 어떤 분은 짧게 써서 예. 검증했는데 뭐 표절 의혹도 있고 이러신 분도 있잖아요. 예. 잘 아시는 분. 저는 그렇죠. 저는 뭐 표절의 걱정은 없고요. 왜 없냐면 예. 북한하고 이스라엘을 이제 심리 인지 이론을 갖고 썼거든요. 아 심리인지 심리인지론으로 심리인지론으로 국가 심성을 가지고 예, 예. 국가의 행태들이 예. 그러니까 이제 생존 전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예, 예. 이런 것들을 본 거라 국내에는 아예 없어요. 아예 논문이 없고. 이건 검색하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표절이 안 되는군요. 예, 표절을 하고 걸리- 싶어도 걸리려고. 표절할 내용이 없으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북한의 생존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김일성 전집하고 예. 김정일 선집을 이제 보고했고 1차 자료로 예. 그다음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역대 총리들의 발언 그다음에 전쟁사 음. 뭐 이런 것들을 봐서 예. 어떤 국가의 멘탈리티는 어떻고 그다음에 이런 멘탈리티를 가진 국가들은 대외적으로 어떤 군사적 행태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하고. 북한하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비교하고. 비교 분석한 거죠. 근데 비교하신 내용에 보면 그럼 예. 뭐 그 비슷한 점이나 다른 점이 있나요, 두 나라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유사성에 좀 맞춰서 썼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나 북한 같은 경우는 예. 이 국가 심성 자체가 예. 두려움과 불신이라는 두 개의 감정으로 두려움과 이루어졌고 예. 그 감정이 하나는 두려움은 북한 같은 경우는 미국에 예. 대한 두려움이고. 군사적 위협에 대한 예, 두려움이 예. 생존으로 직결된다 이런 거였고요. 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두려움은 주변 아랍국들에 그렇죠. 너무 많이 당해서 한 9차례, 10차례 정도 이제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랬었죠. 4차 중동 전쟁까지 해서.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항상 생존의 위협을 느꼈었죠. 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두려움. 음. 그다음에 이제 불신이라는 건 뭐냐면 예. 우방국, 우방국. 후경국들에 예. 대한 불신이 있는 거죠. 북한 김일성 전진만 보더라도 예. 그때 당시 구소련과 중국에 예. 대한 불신이 상당했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예.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예. 그런 불신이 상당했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오죽했으면 예. 뭐 다른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오죽했으면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300회 가까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논문 쓸 맞아요. 당시에 그런 게 상당히 이례적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국제사회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미국을 안 믿는다는 거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거나 사고를 칠 때마다 동맹 맺자고 그렇죠. 이제 예. 문서를 갖고 가요. 예. 예. 그러면 이스라엘은 반대하는 거죠. 왜냐하면 동맹이라는 그 자체가 종이 이 쪼가리에 불과하다. 그리고 내가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저 위협을 제거해야 되는데 미국이랑 동맹을 맺으면 국가의 자율성이 제약되지 않겠냐. 그러다 보니까 동맹은 노.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동맹이라고 하는데 예.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친이스라엘 정책을 피는 거는 유대인 로비입니다. 그렇죠. 명확히 예, 얘기해서 그건 맞아요. 예. 예. 정계, 재계부터 예, 시작해서 미국 미국을 사회에서. 움직이는 예, 예. 제가 집단이 또 미국에 오래 있었죠. 그러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논문을 쓴 거죠. 그러면 자기들만의 자기네 생존은 외부에 위탁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어떤 자주적 전략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성향들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런 관점에서 논문을 썼던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볼 때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완전히 하마스를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한 10차례의 전쟁 동안 예. 이스라엘은 국제사회나 미국의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군사적 목표, 국가적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절대 포기가 없습니다. 휴전이나 이 중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일단 달성하고 나서 예. 그 이후에 이 전후 과정에 대해서 내가 양보할 거는 양보하지. 뭐 골란공원이 그렇고 네. 시나이 반도가 그랬고 뭐 가자 서한 지구가 다 그런 관점에서 어프로치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지금 뭐 지상전도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고 예. 그러면 하마스뿐만 아니라 이제 뭐 헤즈볼라까지도 동참하는 그러니까 좀 더 확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변 아랍국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겁을 먹느냐, 예, 아니면 진짜 항전이다. 독립전쟁 당시에 그 이스라엘 주변 아랍국들이 한 거는 이스라엘을 지중해로 몰아내자거든요. 네. 예, 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런 명분을 가지고 1948년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국 7개국 간의 독립전쟁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를 좀 본다면 아랍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이제 확전 가능성이 있는데 또 아랍 국가의 특징은 잘 쫄아요. 아 그래요? 겁을 먹고 네. 왜냐하면 이긴 전쟁이 없으니까. 아 지금까지 해서 예, 네. 그러면 항상 손해 보는 전쟁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번 하마스가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이스라엘이 확전을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자지구 하마스 이스라엘 총리도 얘기했잖아요. 네. 하마스 괴멸. 예,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게 인프라 파괴. 예. 그러니까 이 지하 갱도, 지하 시설 파괴. 이거를 목표로 걸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갈 거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 가자가 아닌 서한 지구를 두 차례 공습을 했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는 이제 하마스와 다른 예. 이슬라믹 예, 예. 지하드라는 예. 이게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또 들어오면 그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 도미노 현상으로 해서 이제 헤즈볼라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거고 개입하게 되고. 헤즈볼라가 개입한다면 이란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예. 그게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사우디나 이제 수니파들의 눈치를 볼 거란 말이에요. 예. 여기가 미국이나 이스라엘 쪽으로 혹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 이스라엘은 좀 더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이란은 이란의 어떤 행보를 봐야 되는데 이란 행보도 주변 아랍국들의 그런 눈치나 행보들을 보고 본인들이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전에 들어갈지 말지를 고민하게 될 거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지금으로서는 그 이란은 뭐 여러 가지 재고 있다 이렇게 그럼요. 봐야 이스라엘은 지금 꽃놀이패를 지고 있는 있다.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입장에도 이란이 들어오는 거는 버겁고 버겁죠. 상당히 그렇죠. 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 두 개 항모 전단을 지중해 쪽으로 보낸 이유도 예. 결국은 이란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미국이 이란도 좀 북한과 비슷하게 관종기가 좀 있어요.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에도 이제 어떤 협상의 카드를 내밀 수 있고 뭐 그런 관점에서는 이란 입장에서는 아주 꽃놀이패를 쥐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란이 참전을 하게 되거나 헤즈볼라를 뒤에서 지원하게 되면 미국이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구조적으로 그렇죠. 보면. 예. 그럼 이제 전쟁의 양상이 이제 상당히 확전될 수 있는 위험성은 존재하는 거고. 미국이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 가능성은 전 적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중동 전쟁에서 미국이 개입한 적은 없었거든요. 없죠. 지원 지원. 차원에 이제 개입을 했고 그 다음에 좀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독립전쟁 이후에 이집트와 시리아에 대한 군사적 원조를 쭉 해왔거든요.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해요. 지원금을 준단 말이에요. 그 연간 한 38억 불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다 다 지원하는 측면이 있어요. 중동도 이제 이슬람 국가들도 놓칠 수가 없는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네, 외교적으로 맞아요.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죠.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을 지원하겠지만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은 쉽지 않을 걸로 쉽지 않을 거다.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 뉴스를 보면 지상군 투입을 계속 지금 약간 미루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이 일부 언론들의 분석은 미국이 어느 정도 압박을 가해서,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스라엘한테 자꾸 이제 조금 멈춰라 이런 사인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라고 분석하는 분석도 있는데 부 박사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지금 만일 미국이 사인을 줬고 예. 그러면 이스라엘이 군사적 행태는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 이스라엘 참모총장이 얘기가 명확히 얘기했거든요. 지상 작전을 하는데 예. 가장 지상 작전을 수행하기, 우리 군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습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 상당한 이제 사망자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뭐 맞아요.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사망자의 50% 이상이 어린이와 맞아. 그런 여성이란 네,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참 이 이스라엘이 한번 뭘 할 때는 잔혹해요. 그러니까요. 예, 잔혹하기 때문에 그런 인권적 측면, 인도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참모총장이 직접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중재나 이런 게 먹히지는 않았다고 보여요. 근데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이제 사망자 6천 명에 달하고 있어요 예, 현재. 예.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여론이 상당히 부담되지 않겠어요? 국제사회 여론이 예. 미국에 있는 국내에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도리어 뭐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많고 이렇게, 그러니까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 거의 뭐 목숨줄을 쥐고서 압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 때문에 국제 정세의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이런 부담감까지 안고라서도 본인의 군사적 목표를 달성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거는 이스라엘을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요. 아까 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북한 같은 경우 대북 제재 결의안이 유엔에서 유엔 안보리 총회가 아닌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7차례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논문 쓸 당시에만 해도 288회예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국제 사회의 눈치를 안 봐요. 국제 사회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미국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게 왜냐하면 다른 국가들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동맹을 맺는 게 대한민국의 안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생존이에요. 안보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보복 응징 자체가 이 잔혹하고 강하게 들어가고 다음번에도 니네가 이렇게 하면 우리는 똑같이 할 거다. 이게 교훈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존의 관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국제사회나 이런 눈치를 보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재밌는 거는 BBC, 영국 BBC 방송에서 매년 세계 국가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하거든요. 거기 맨날 꼴등하는 데가 이스라엘, 그래요? 북한, 파키스탄이요. 이 세 국가가 그 꼴찌를 바꿔가면서 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국제사회의 눈치를나 여론 아예 신경 이런 안 쓴다. 것들을 신경을 안 쓴다. 근데 교훈에 방점을 둔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또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유대교잖아요. 예, 이스라엘은 이제 대체로 유대교인데, 유대교의 경전이나 아니면 율법을 보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용서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받은 대로 되돌려 준다는 게 이 경전의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지만 유대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그대로 응징보복이거든요. 근데 이 점에서 좀 제가 황당하고 이상한 거는 근데 왜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사람이 이스라엘기를 갖고 나올까요? 이해를 도저히 못해요. 지금 부 박사 얘기나 제가 경전으로 얘기한 부분이나 이건 이제 인류 평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좀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점은. 근데 그 이스라엘 국기를 갖고 자기들 교회 다닌다면서 그걸 왜 흔드는지 제가 이해를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전쟁이 멈췄어도 멈췄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진짜 이스라엘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저는 이스라엘 대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진짜 그만큼 너무 땅덩어리가 적잖아요. 그리고 인구가 810만 명 10만 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서울 인구만도 못한 그런 상황에서 진짜 이 주변 아랍국들 완전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럼 조금만 이게 방심했다가는 국가가 없어지는 거예요. 국가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고요.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렇죠. 팔레스타인 생존이지. 대변인은 아니지만 이제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봤을 때 매일매일 한 명에서 두 명, 평균으로 한 명에서 두 명
걸로 이스라엘 경찰과 그다음에 IDF 이스라엘 네. 방위군에 의해서 사망자가 발생해요. 평상시에도 그렇다는 평상시에도 거죠.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얼마나 이스라엘이 저 철천지 원수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생존을 위해서라도 피해 보복을 음. 한다. 그래서 이 피해 보복이 둘이 만나는 거잖아요. 둘이 만나는 거고 그다음에 다만 이제 이스라엘이 조금 지난 옛날과 전쟁과는 패턴이 좀 다른 게 인질들이 있다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국제사회의 어떤 여론도 좀 수렴하려고 그러고 네, 그러다 보니까 라파 국경을 열고 옛날 같으면 왜 열어요? 고사시키지. 아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인질이 있다라는 거가 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고요. 상당히 2주가 지났지만 안 좋아졌다. 전황 자체는 상당히 안 좋아졌다. 그렇죠. 서한 지구까지 이제 전선을 확장했고 레바논까지 이제 헤즈볼라 있는 데까지 전선을 확장했기 때문에 전장 환경 자체는 상당히 안 좋은 상태로 가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러니까 군사 전문가로서 그러면 이렇게 전선이 확대되고 서한지구까지 가서 헤즈볼라 또 이 두 군데의 어떤 그 아랍 무장 세력과 대응을 해야 되는데 군사적으로 충분히 그럴 가능성, 그러니까 능력은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니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군사력 측면에서는 국방력 측면에서 상당히 우월한 상황에 있는데 예. 문제는 병력이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항상 주변 아랍국에 대한 대응을 해왔잖아요. 이런 예, 예. 하마스는 하마스 같은 경우 철저히 통제됐다고 봤잖아요. 이게 분리장벽도 만들어지고 예, 예, 서한지구나 가자지구의 분리장벽도 만들어지고 통행에 제한을 시키고 검문소들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라든지 전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걸 다 조절하기 때문에 이게 단절이 돼 있어요. 예, 팔레스타인 사람들 간의 정보 교류를 못 하게끔 단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제가 돼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마스에 대한 이런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등한시했죠. 예. 주변 아랍국에 대한 어떤 전략만 있었을 뿐인 거였고 근데 이제 지금 예측을 하자면 예. 국제사회의 중재는 불가능하고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은 항상 목표를 정해 놓거든요. 예. 이제 목표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수준까지는 목표를까지는 간다. 예.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면 알겠지만 민간인이 10,000명 정도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예, 민간인들이 예. 10,000명 정도 사망자가 발생했고 아무리 지금 옛날 같은 상황, 예전 같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상 작전에 돌입했을 때 상당한 피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병력 자체가 한 상비군 우리로 치면 현역이 한 17만 정도 되거든요. 예.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예비군이 전쟁을 하는 국가예요. 그래서 다른 국가들하고 완전 달라요. 우리는 상비군을 한 50만 예. 현역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예비군 동원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여기는 완전 다르거든요. 일단 국경만 지키고 그리고 최소한의 방어만 하고 예비군을 24시간 안에 동원하는 그런 동원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다른 국가들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력적인 측면에서 얼마만큼 여러 개 전선을 극복할 수 있느냐. 지금 그게 상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딜레마적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예. 그러면 하마스는 무슨 목적으로 공격을 시작을 했을까요? 전쟁을 시작을 왜 했을까요? 이게 저는 정치적인 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종교적인 것도 있고 정치적인 거는 이제 주변 아랍국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레인이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모로코라든지 이런 이슬람 국가들이 국교 정상화를 했잖아요. 이스라엘과 하고 그다음에 사우디가 이제 국교 정상화 목전에 두고 있었던 예,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완전 순위파는 완전히 이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팔레스타인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국가가 존재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10년 동안 사망자 수나 이런 걸 보면 10년간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어떤 분쟁, 네. 소규모 분쟁에서 사망자를 보면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 95% 정도 됐거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 5%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차별적인 도륙을 당했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런 대내적 상황, 그 다음에 대외적 상황이 자꾸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사우디
끝까지 이제 국교 정상화를 맺으면은 이제 팔레스타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생존에 있어서 상당히 급박함을 느꼈고 예. 급박함을 느낀 상황에서 저는 하마스가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 그럼 결국 이제 국제사회 여론도 보고 자기들 관심도 받고 네. 뭐 이런 거네요. 네, 지금은 존재감도.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뭐 전문가들이 나와서 뭐 네, 제2의 9.11이다, 뭐 네, 제2의 펄하버다, 뭐 기습 공격이다 하지만 지금은 상당히 유엔 입장에서도 상당히 돌아서는 거거든요. 네, 네, 네. 일방적인 공격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결국은 팔레스타인 어린이들 네, 1,700명 정도가 지금 사망했는데 어린이들이 이제 사망하는 게 이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것들이 1차적으로 하마스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좀 좋은 환경이 조성되는 뭐 좋은 환경 전쟁에서 좋은 환경이 있을 수 없지만 그래도 여론이 민간인들을 이스라엘 군이 민간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그렇죠. 폭격 이런 것들은 누가 전쟁을 일으켰던 그렇죠. 간에 비판이 대상이 되죠. 이거를 민간인을 속된 말로 도륙한다는 거는 국제사회에서 이게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용납하기 사실은. 어려운 상황.